자, 이제 어제 무언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려줬는데, 이 선택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했던 게, 시스 파일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게, 언더바 3번인데요. 자, 여기 지금, 요 액자처럼 되어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 안에는 약간의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살짝 그림자가 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내부 그림자를 넣어서 조금의 입체감을 넣어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원리가 좀 신기해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특수 붙여넣기라고 해가지고 약간 마스크 기법을 활용을 해서 넣어주는 게 있어요. 이제 요거는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고 어제 우리가 할 때 사각형 선택을 해주고 영역을 추가할 때 뭐 그럴 때 뭐 Shift 키 눌러서 영역을 추가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정리가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정사각형은 Shift, Alt 같은 경우는 중심으로부터의 선택 영역. Alt를 누르면서 Shift 눌러주면은 가운데로부터의 정원이나 정사각형. 이거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니까 요거는 외워두도록 해주고요. 선택을 한 상태에서 맨 처음부터 Shift 키는 정원을 만들지만 이미 선택 영역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영역을 추가하겠다라고 할 때는 Shift 눌러서 추가하며 영역에 더해주고요. Alt 누르고 드래그 해주면 영역에 빠지게 돼요. Shift하고 Alt 두 개 다 동시에 눌러주면 교집합만 남게 되고요.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해서 색을 넣어줬어요. 여기서 이제 칠하는 메뉴에서 나는 지금 정경색, 포그라운드 컬러로 칠을 하되 투명도는 50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50%만큼 컬러가 채워졌어요. 이제 어제 사각형 영역 선택해가지고 영역을 추가를 또 했지요. 뭐 Alt 키 누르고 Shift 키 누르고 추가해도 되지만 영역을 잡은 다음에 조금 그 영역 잡는 부분이 정확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 옵션 부분에 추가해서 잡아줬고요. 안쪽에 붙여넣기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줬어요. 자, 이제 이번에는 어,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사각형이나 원밖에 안 되고 조금 더 자유로운 걸 잡아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피규어 비슷한 자, 이런 모형물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사람을 세명으로 복제를 해주고 싶어요.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주고 싶냐면은 사람이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거를 복제를 해갖고 지금 카피를 했는데 중요한 건 경계가 이렇게 좀 티가 안 나게 카피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선명하게 선택을 하느냐? 이제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느낌을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물론 우리 어제 배웠던 거 가지고 러프하게 좀 잡아주기 위해서 뭐 선택해주고 쉬프트 키 눌러갖고 선택해가지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나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선택을 해주겠다 하는 게 그 밑에 보면은 올가미 도구부터 자석 올가미까지 조금 더 원형이나 사각형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먼저 올가미 도구 볼게요. 자, 올가미 도구는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약간 프리드로잉 스타일로 올가미를 씌워서 선택을 해주고요. 처음과 끝이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점선으로 활성화가 돼요. 자, 이 상태로 내가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가지고 제가 이렇게 카피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 경계가 너무 선명하죠. 경계가 좀 부드럽게 처리가 되면 이렇게 복사를 해도 티가 별로 안 날 것 같거든요. 지금의 이 파일의 배경의 이미지가.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올가미 툴로 일단 씌우긴 씌우되 이 약간의 여백을 두고 씌울 거예요. 왜? 저는 이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를 해서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역인 상태에서 영역만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자, 나는 이 영역에서 이 영역을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뭔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한 메뉴는 윗부분에 보면 선택이라는 메뉴에 다 들어있는데 영역을 수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정할 거냐. 여기 보면은 선택한 영역보다 더 크게 확대할 수도 있고 선택한 영역보다 더 작게 축소를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근데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경계를 부드럽게 그 여러분들 뭐 그 굽다운 옷 같은 거 입으면 그 안에 솜털이 부드럽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페더 값이 그런 부드러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페더를 이용을 해서 페더의 반경은 지금 5픽셀, 그러면 5픽셀이라는 값만큼 부드럽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픽셀의 여유가 좀 있으니까 대략 한 요 정도가 한 10픽셀, 20픽셀. 그래서 저는 대략 한 20픽셀 정도 부드럽게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페더의 반경을 20이란 값을 줬어요. 자, 확인 눌렀더니 경계 부분이 조금 부드럽게 처리가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노트북이 오늘 이렇게 늦지? 이걸로 할게요. 자, 복사해서 붙여 넣기로 해줄게요. 자, 그랬더니 여기 지금 보면 레이어 1이라고 해서 레이어 하나가 복사가 됐는데 이동 한번 해볼게요. 자, 이동했더니 제가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했더니 지금 이 배경이 막 너무 선명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드럽게 경계 처리한 것만큼 부드럽게 돼서 어색하지 않게 됐어요. 자, 이제 그러면 자, 요 레이어를 복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레이어 복제하는 방법은 어제 배웠던 컨트롤 J 눌러서 복제 하나 해주고요. 가운데 있는 이 사람만 컨트롤 T 어제 배웠던 형태 변형 트랜스폼 메뉴는 T로 시작하니까 컨트롤 T 눌러주면은 형태 변형. 자,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형태를 뒤집어 줄 거거든요. 어떻게 뒤집을 거냐면 나는 가로로 뒤집어 줄 거예요. 그랬더니 좌우 반전이죠. 가로로 뒤집기. 다 됐으면 확인 누르거나 아니면은 엔터 눌러서 음, 선택 그 변형해 준 거를 해지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는 레이어가 지금 두 개가 추가가 됐는데 배경에 있는 여기 사람 이미지를 올가미 툴로 씌워주고 경계를 부드럽게 처리해서 카피하고 하나는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거 작업해가지고 뭐 나는 좀 더 많이 하겠다. 여러 명으로 하겠다. 티 안 나게 더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자, 요건 저장할 거고 여러분 내일 요거 보여주면 되니까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은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PS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으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JPG로 저장을 해줄게요. 가로 뒤집기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가로 뒤집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캐릭터를 뒤집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은 편집에 변형이 있어요. 변형. 변형에는 여기 지금 보면은 가로로 뒤집기 바로 이걸로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 말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어제 배웠던 것 중에 변형 있죠, 변형. 이 변형이 뭐 비율부터 회전, 왜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거를 한 번에 해주는 게 이 자유 변형, 컨트롤 T거든요. 근데 컨트롤 T 눌러주면은 자유 변형 그리고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가로로 뒤집기 해주면은 가로로 이제 변형이 되죠. 엔터 눌러서 해지를 해주면 돼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활용 많이 할 거라서 형태 변형할 때 컨트롤 T가 자연스럽게 외우게 될 거예요. 다 됐으면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4번 저장해서 JPG로 음, 오늘이 27일이죠? 27일 언더바 01로 해서요. 저장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습을 해보세요. 자, 이제 패더 값에 대한 거는 그 상황에 맞게끔 내가 이제 경계를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할 때 활용을 많이 해줘요. 자, 이제 그리고 요거 한번 볼까요?
제가 이 파일을 투명 배경으로 저장을 PNG로 해주고 싶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배경을 선택해서 없애줘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 선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요 챕터에서 요 다양한 선택에 대한 걸 할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좀 볼게요. 자, 선택을 할 건데 지금 요 화면을 웬만하면 크게 놓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컨트롤 알트 플러스 눌러서 확대를 해주고 화면 이동은 언제든지 스페이스바 눌러서 화면 이동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각형 올가미 툴은요, 되게 쉬워요. 그냥 내가 원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먼저 찍어주고, 그다음에 직선으로만 이루어진 형태는 이 다각형 올가미 툴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물론 이거 말고 또 다른 툴도 있긴 한데 이렇게 색상차가 좀 분명하지 않아서 추출하기가 좀 애매한 것들, 근데 이제 직선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이렇게 다각형 올가미 툴로 할 수 있고, 팁을 주자면 여기 보면 경계면보다 살짝 조금 더 안쪽으로 칠을 해줘야 하얀색 그 픽셀 같은 게 안 보이거든요. 저는 아주 살짝 조금 안쪽으로 했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선택이 됐고 이거 더 해야 되겠죠. 이거는 영역을 추가할게요. 영역 추가해서 그냥 클릭해주면 앞에 있는 게 없어지니까 영역 추가해서 자, 맨 처음과 끝이 만나게 되면은 점선으로 만들어져요. 자, 작업을 했으면 항상 가장 기본으로 돌아와 주고요. 자, 이 상태로 내가 이 지금 레이어가 배경으로 되어 있죠? 제가 만약에 딜리트 키 눌렀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워지는 게 아니고 칠이라는 걸로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얘가 잠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내가 이제 지워주고 싶은 부분, 저는 지금 배경을 지워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영역이 이 노트가 아니고 배경으로 해주겠다. 그럴 때는 영역 자체를 반전시켜주면 돼요. 되게 활용을 많이 하는 건데. 점선으로 만들어진 선택은 다 선택이라는 메뉴에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인버스라고 해가지고 영역의 반전이 있어요. 단축키는 Shift, Ctrl, I. 인버스니까 I고, Shift, Ctrl 눌러가지고 I만 눌러주면 돼요. 자, 반전 눌러볼게요. 자, 반전으로 했더니 지금 이 노트가 아니고 나머지 배경에 선택이 됐고요. 자, 이 부분을 내가 지워주고 싶은데 그럴 때는 자, 배경을 먼저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는 방법은 배경을 따닥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 배경을 일반 레이어로 만들어주겠냐. 자, 확인 눌러주면 자, 일반적인 레이어 하나의 층이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딜리트 키 눌러주면은 배경이 지워지게 돼요. 이제 그러면 이 상태로 컨트롤 D. 자, 이 상태로 나머지가 투명해요. 저번에 어떤 학생이 자동으로 이렇게 딱 크롭 시켜줄 수 있냐 물어봤는데 이렇게 투명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크롭 시켜주는 기능이 재단이란 거 눌러볼게요. 자, 편집 이미지에 보면은 트림 약간 잘라주는 기능이 재단이란 거 눌러주면은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나는 투명 픽셀만 다 잘라주겠다. 체크를 해주고 확인 눌러주면은 얘가 알아서 투명 픽셀 있는 부분을 잘라줘요. 그래서 저번에 캔버스 사이즈 할 때 이제 물어보긴 했는데 투명의 경우에는 이렇게 편하게 작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 상태에서 자, 이 파일을 저장을 투명 배경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투명 배경으로 저장을 할 때는 확장자 뭘로 해주면 될까요? 투명 배경으로 해줄 수 있는 거?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투명 배경이 지원되는 확장자가 두 개가 있거든요. 이 중에 뭘로 골라주면 될까? PNG입니다. 그쵸, PNG. 자, PNG 한 개 나왔고, 또 PNG 말고 또 파일 하나 더 있어요.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다가, 다가요. 타가? 타가가 있나, 여기? 여기 타가? 타가가 투명 배경이 지원되나요? PNG 말고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타가? 알파 채널이 있어가지고 될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 타가란 확장자가, 어, 자, 일단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먼저 PNG 먼저 해주고요. 자, PNG 아까 얘기를 했는데, 자, PNG 먼저 해주고,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시스 폴더에 PNG로 했던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JPG에서 이름만 이렇게 체크해 주고요. 확장자는 PNG로 바꿔볼게요. 자, PNG로 바꿔주고 요거의 이름은 2번이라고 할게요. 2번. 저장 눌러볼게요. 자, PNG에서 뭐 파일 크기, 큰 파일 크기 뭐 이거 그냥 무시하고 확인 누를게요. 자, 제가 지금 저장을 PNG로 했고요. 우리 많이 하는 JPG도 한번 해볼까요? 자, 4번 저장해서 JPG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 2번으로 했지만 그 2번은 확장자가 PNG이기 때문에 저는 JPG로 해서 중복이 안 돼요. 같은 이름이 아니에요. 확장자가 다르기 때문에. JPG로 했더니 갑자기 배경이 흰색으로 바뀌어지죠. 확인.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JPG는 저장을 할 때 투명 배경을 지원해주지 않아요. 이제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타가 한번 저장해 볼까요? 타가는 제가 다루지 않던 확장자라 가지고 저도 궁금한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타가라는 확장자가 전 세계 그 표준 압축 규약으로 같이 볼 수 있는 파일인가요?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나 이게 통용이 되는지. 자, 실습에서 자, 이걸로 했고 확장자만 타가라는 확장자로 한번 해볼게요. 저장 눌러주고요. 오, 되는 것 같네요. 이 비트 같은 경우는 색상 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24비트 같은 경우는 트루 컬러를 지원해주고 16비트는 그래도 2의 8승보다는 클 것 같아요. 일단 24비트로 한번 해볼게요. 확인. 자,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질문했을 때 투명 배경 지원해 준 게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GIF에 GIF. 용량이 제일 가벼운 게 GIF고요. GIF는 용량이 제일 가볍지만 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최대 컬러 표현수가 256개라 가지고 약간 트루 컬러로 막 표현되는 그런 이미지들은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컬러가 많지 않기 때문에 GIF로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로 확인, 저장 눌러서 자, 지금 보면은 얘는 256, 2의 8승이 최대 컬러예요. 그래서 여기서 색은 더 줄일 수 있지만 뭐 굳이 줄일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확인 누르고 자, 이렇게 해서 요 파일은 닫고요. 네 개의 파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실습 예제에 지금 네 개의 파일이 저장이 됐어요. 일단 GIF 파일, JPG, 그리고 PNG. 이 타가 더블 클릭했을 때 보여지긴 타가 파일 더블 클릭하면 타가는 이미지에서 그냥 픽처 뷰로 봤을 때 보여지나? 타가 확장자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뭐 어떤 뭐 뷰어가 없어도 그 일반적으로 보는 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주 건장하진 않아요. 일단 용량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용량. 자, 지금 네 개의 봐봐요. GIF 용량이 제일 작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파일이 크지 않기 때문에 JPG도 많이 크지 않고 PNG는 그나마 JPG보다는 조금 작고요. 사과가 용량이 좀 크네요. 그죠? 그래서 추천은 일단 투명 배경으로 저장을 한다라고 할 때는 1번 추천은 무조건 PNG예요. 자, 이제 그러면 네 개의 파일을 다시 한번 세 개만 열어볼게요. 세 개 파일을 봤을 때 JPG 같은 경우는 투명 배경이 지원이 안 되고 자, 보면은 인덱스 확장자로 저장이 되어 있는 이 GIF 같은 경우 경계가 조금 거칠어요. 확대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 좀 거칠죠, 경계가. 아무래도 이 중간에 보여준 이 픽셀을 지원해주는 컬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디더링 현상이 좀 일어나고요. PNG 같은 경우는 퀄리티가 JPG와 유사하기 때문에 중간에 값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뭐 경계 부분을 가장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는 게 이 PNG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업을 할 때 내가 투명 배경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저장을 PNG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타가 화일도 한번 볼까? 타가는 퀄리티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근데 타가는 저장이 투명 배경으로 되진 않았다. 타가는 보니까 투명 배경을 지원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의 퀄리티는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확장자가 있다는 거 알려줘서 너무 고맙고, 자, 여러분들은 투명 배경 작업할 때는 PNG로 저장을 한다라고 알아두고요. 투명 배경은 그러면 어떨 때 활용을 해주느냐? 뭐 파워포인트 파일에서 뭐 음, 투명 배경 로고 같은 거 활용할 때도 PNG 파일을 받죠. 회사에서도 보면 로고 파일, 뭐 일러스트 AI 파일에서 작업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통용하기 쉬운 거는 PNG나 JPG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옮겨왔을 때 투명 배경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합성했을 때 이렇게 티가 안 나죠. 얘는 바로 안 와요. 인덱스는 특별한 모드이기 때문에 컨트롤 A 누르고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눌러서 갖고 왔는데 경계가 좀 차이가 있죠. JPG 같은 경우는 옮겨왔어요. 그런데 투명 배경의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고 차이를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연습해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세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저장할게요.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요거 여러분 다양하게 합성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어서 비교해보면서 해보세요. 요거 3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한 확장자를 받고 투명 배경은 PNG로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선택을 좀 해주고 싶은데 컨트롤 알트 플러스 다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직선 같은 경우는 편하지가 않죠. 직선 올가미 툴은 작업하다가 막 꼬여버렸어요. 그럼 중간에 그냥 따닥 더블 클릭하면은 영역으로 바뀌게 되고요. 컨트롤 D 눌러서 영역을 해제해 주면 되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자석 올가미 도구라고 해가지고 내가 클릭을 해주고 옆으로 조금씩 붙여주면은 중간중간에 클릭을 해주면 얘가 색상차가 큰 거는 자동으로 인지를 해줘요. 근데 사실 이거 별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두 개 활 열어볼게요. 창문하고 그 다음에 바다 이미지. 이제 곧 7월이면은 또 회사원들은 휴가를 많이 갈 거고, 음, 바다 많이 가죠. 저는 그 동해 바다가 되게 깨끗한데 한국의 나폴이라고 불리는 그 장호항이라고 있어요. 그게 동해 삼척인가 그런데 여기서 거리가 좀 멀죠. 근데 그 장호항에 바위가 너무 예쁘고 바닷물이 무슨 계곡물처럼 너무 투명하고 예쁘고 갈매기가 되게 많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전에 너무 감탄을 하고 봤었는데 제가 저번 달에 갔더니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가 오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닷물이 투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 그때는 없던 해조류가 막 생겨 있고 물이 좀 혼탁해 보이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이제 그다음에 그 멋있는 그 바위 주변에 너무 너저분한 그 노점상들의 컬러풀한 파라솔과 테이블들을 보니까 괜히 좀 이렇게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환경은 훼손하지 않고 지키고 보는 게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게 좀 안타까웠었어요. 한번 여러분들 드라이브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장호항 한번 가보세요. 자, 제가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여기 세 개의 툴을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밑에 있는 특히나 다른 선택 도구는 너무나도 편하게 선택을 빠르게 해줘요. 자, 눌러볼게요. 제가 선택을 하늘만 해주고 싶어요. 자, 클릭했고 연달아서 클릭을 그냥 해줘요. 그럼 얘가 자동으로 인지를 해서 웬만한 것들은 선택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색상차가 조금 모호한 것들은 조금 디테일하지 못하지만 이제 그럴 때는
크기를 좀 줄여서. 크기 줄이는 거는 상단 부분에 브러쉬의 사이즈를 물론 줄이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줄여도 되지만 뭘로 줄이냐면은 엔터 위에 보면은 그 괄호 있어, 괄호. 어, 왼쪽 가로는 축소, 오른쪽 가로는 확대. 자, 왼쪽 가로로 축소를 해서 Shift, Alt키 누르고 영역을 조금 빼줄게요. 뭐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작업을 하고 다시 일반 Alt 풀어주면은 그냥 다시 또 Alt 누르고 이런 거. 근데 요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자, 이렇게 해주고요. 내가 선택한 하늘만 흑백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미지 조정, 흑백, 채도 감소, 컨트롤 D. 자, 잠깐 쉬었다가 3시 52분 접속할게요. 잠깐만 쉴게요.